네, 다시 이호구 교수님 네. 모시게 됐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글로 말씀을 나눌까요? 저희 책 꼭지 중에서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이런 곡지가 있습니다. 락하드슨인가요? 예, 예. 그 잘생긴 배우. 예, 예. 그 정부로 치면 어떤 정책을 정부가 해야 되냐? 누구를 위한 정책을 해야 되는 거냐? 그렇죠. 이런 얘기입니다. 정책이 결과적으로 일부 소수를 위하는지, 예, 예. 아니면 정권을 잡은 사람을 원하는지, 예, 예. 나쁜 정책이 아주 대표적인 거죠. 예, 예. 그런데 지금 나쁜 정책, 좋은 정책을 말씀하시니까, 네. 한 3년 전에 샌디에고를 가서 그 다음 도시는 가지 못했는데, 예, 예. 우리도 많이 아는 거예요. 예. 샌디에고가 있고 사실 똑같은 내용이었는데 국경이 만들어지면서, 그러니까 미국 캘리포니아 제일 예, 남단이 예, 샌디에고 예. 참 살기 좋은데 예, 저도 예. 한번 가봤는데 그 너머엔 멕시코의 티juana가 있어요. 맞아요. 예. 그 두 지역이 엄청난 차이가 나죠. 예, 예. 트럼프 월을 만들면서 굉장히 아주 유명했던 네. 도시인데 예, 뭐 북한과 한국도 생각나고 예, 예. 그렇게 보니까 뭐 이런 비교되는 나라가 굉장히 많아요. 예. 사실 샌디에고하고 티juana를 한번 여행해 보시면 네. 샌디에고에서 티juana 넘어갈 때는 그냥 지하철 패스하듯이 1초면 넘어갑니다. 근데 티juana에서 샌디에고 넘어올 때는 줄을 500m씩 서서 막 기다려서 인스펙션을 다 받고 넘어오거든요. 이유는 샌디에고에서 티juana 가서 살 사람은 없는데 티juana에서 샌디에고 와서 그냥 살고 싶은 사람은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스크리닝 하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 두 나라가 보면 나라만 다르고 사람은 땅은 같은 예, 땅이고. 땅은 같고 사람도 사실은 멕시칸으로 비슷하고 뭐 이런데 국가만 차이가 있다 이런 거고요. 그럼 그 국가가 결국은 그렇게 차이가 난 거는 예, 두 나라의 뭐 정치 구조도 다르고 그 행정 정책도 다르고 이런 것들이 예, 결국 그런 결과를 예, 만들어낸다. 국가의 차이 때문에 결정돼. 최근에 뉴스에서 차드의 대통령이 죽음을 죽었죠. 예, 죽었다 이런 네, 네, 기사 네. 보셨는지요? 네네. 예. 그 사람 굉장히 나이가 많은 사람이에요. 예, 예. 68세여서요, 쿠데타로 정권을 잡아서 31년 동안 통치를 했대요. 1991년에 통치를 시작해서 2021년까지. 예, 31년. 예. 그러니까 31년을 통치를 했는데,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거든요. 큰 수치를. 나라예요. 굉장히 큰 나라예요. 그렇죠. 예, 네네. 예. 근데, 기대 수명 49살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 나이 정도면 이제 사실은 가셔야 돼요. 그래서 좀 황당하고요. 근데 아프리카에서 5번째로 굉장히 큰 영토의 나라인데 세계 기아 지수는 118개국 중에서 117위. 그러면 31년 통치하는 동안에 그 인민을 먹여 살린 게 아니라 죽였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보면 그런데 그 동네를 사헬 지역이라고 하는데 사하라 사막 남쪽 지역 그 동네 국가들 중에서 군사력은 또 1등이래요. 그러니까 엄한 데다가 돈 쓴 거군요. 그렇죠. 자기 그 정권 유지하기.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누구를 위한 종을 도대체 울리고 이 차드의 데비 대통령이 31년 통치를 한 거지? 얼핏 생각하면 자기와 자기 주변의 권력층을 위해서 정책을 쓰니까 예, 그러기 예. 위해서 군사력도 유지할 테고. 네, 네, 네. 아, 정말 나쁜 나라네. 나쁜 그렇죠. 정책을 예. 나쁜 대통령, 나쁜 정책. 예, 그렇죠. 그래서 요즘은 이런 극단적인 예를 얘기하면 지금 감이 안 올 텐데 나쁜 정책과 좋은 정책은 그러면 어떤 정책이냐 이런 그렇죠. 그 구분점. 기준이 뭘까요? 예, 예, 구분점. 이게 뭐냐면 아주 쉽게 얘기하면 통치자를 위한 정책은 사실은 아니면 기득 집단을 위한 정책은 그렇죠. 사실 우리가 좀 걱정스러운 정책.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일종의 이제 평범한 사람, 국민, 그 다음에 뭔가 이제 시도해 보려는 사람, 좀 처진 사람에게도 기회를 주는 정책. 우리가 규제 개혁을 많이 얘기하는 예, 게 기득권을 무너뜨릴 수 있는 예. 각종 진입 규제라든가 가격 규제를 우리가 타파하려고 하는 게 바로 규제 개혁의 큰 뜻이거든요. 예, 예, 예. 그런 것들은 지금 말씀드려보면 나쁜 정책은 기본적으로 기득권을 가진 사람. 네, 네. 기득권 중에 최고는 국가 수반이니까 예, 예, 예. 국가 수반과 그에 언저리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정책은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죠. 예, 나쁜 예. 정책이라고. 예, 예. 네. 그래서 사실은 루소가 사슴 사냥 게임이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이 되게 쉬워요. 두 명이 사슴을 잡으려면 반드시 두 명이 기다리다가 잡아야 되는데
근데 토끼는 한 명만 있어도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앞에 사슴을 잡기 위해서 두 명이 기다리고 있다가 한 명 중에 내 앞에 토끼가 지나갔어. 그러면 그 토끼를 잡게 갈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버리게 되면 사회의 모든 이 섹터들이 자기 토끼만 잡으러 돌아가는 정책이 되고 그러면 결국은 사회 전체의 부와든가 가치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는 이 사슴을 못 잡는 거죠. 그렇죠. 사회가 잡아야 할 건 사실 사슴을 잡아야 되는데 예, 그렇죠. 결국은 그 규칙을 제대로 못 만들어 놓으면 그렇죠. 토끼나 잡고 마는 그런 그렇죠. 결과가 돼요. 그게 어떻게 보면 멕시코와 미국의 어떤 정책의 문제, 북한과 한국의 정책의 문제, 차드에서 저렇게 힘들게 되어진 정책이 만들어진 그 핵심적인 원인이라고 생각을 이제 하는 거죠. 조금 다른 예로 좀 쉽게 설명하시면 어떨까요? 그 교수님 흔히 이제 저희가 많이 말씀하시는 우리나라의 그 지역 제한 관련된 규제들 있잖아요. 그렇죠. 예, 지역 제한 예. 뭐 예. 자기 지역을 그 경제를 활성화한다니까 예. 우리 지역 기업들만 쓴다. 예, 우리 예. 지역 건설업체만 쓴다. 예, 예, 예. 뭐 그리고 뭐 그런 게 아주 많죠. 우리 지역 변호사만 쓴다. 예, 예. 실제로 쓸만한 변호사 없는데 예, 예. 그래야 자기 지역이 활성화한다라는 그런 고정된 관념을 예. 갖고 있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토끼를 잡겠다는 정책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이제 우리가 전체 사슴을 잡아야 되니까 예, 예, 예. 우리 시 전체를 키우는 게 아니라 예, 예, 예. 일부 계층만 키우는. 예, 예, 예. 이렇게 되기 시작하면 이 어떻게 되냐면 국가적으로 만들어준 이런 정책들이 각각의 섹터를 보호하는 영역, 각각의 업역에 대해서 공고해주는 영역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전체의 우리가 갈 수 있는 부가가치의 수준은 줄어들면서 그냥 가지고 있는 거를 계속 이렇게 나누어져 먹는 정책으로만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아까 이제 좋은 정책의 대표적으로 사슴 사냥 게임을 하려면 예, 예. 어떠한 그런 구조적인 절차가 필요할까요? 이건 굉장히 정치적으로 큰 합의가 필요한 영역이기는 한데, 우리가 지금부터 이런 얘기를 좀 해야 돼요. 뭐냐면, 우리가 특정한 영역이나 업역에 대한 보호를 한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안정적으로 보호해주는 장치에 대한 규제라든가 사회적 시스템에 대해서는 조금씩 개선하고 조금 지나가 봐서는 이런 거를 결국에는 없애는 수준까지 가야 된다. 그리고 그런 리더십이 필요하다. 설득을 할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네. 이호구 교수님도 뭐 많은 강의를 다니셨고 저도 이제 지방 기초자치단체 많이 강의를 해봤지만 아주 너무나 당연하게 그 지역 제한법, 네. 말하자면 우리 지역의 건설업체만, 우리 지역의 상공인만 이렇게 보호해야 된다는 생각이 강하거든요. 그럼 네.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죠. 스몰 챔피언만 키우지 네. 나라 전체가 커지지 않는다는 예,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지역 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우리 지역에 뭐 어떤 입찰을 들어왔다. 네. 그러니까 건설업체 다리를 네. 만드는데 우리 지역에는 그거를 제대로 만들 기업이 별로 없어요. 예, 예, 예. 그 뭐 어떤 특수 기술이 필요하다든가. 예, 예. 근데 우리 지역을 하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돈은 돈대로 들이고 별로 튼튼하지 못한 다리를 만들어내니까 우리가 내는 이제 지역세가 재산세 이런 게 네. 있잖아요. 우리가 내는 재산세로 결국 허물어질 다리를 만들어내는 거랑 네, 비슷한 결과죠. 예, 예. 이게 지금 지역제한법의 가장 큰 예, 건데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많은 이익집단을 보호한다든가 특정 업역을 보호한다든가 이건 결국 말씀처럼 토끼를 잡는 법이에요. 예,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 사회에 구분해야 될 게 우리 사회가 많이 이제 갑자기 급속하게 성장하면서 좋은 기업이 많아졌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사회의 두 가지 모순적인 지점은 큰 기업이 많아진 것에 대해서 자랑스러워하면서도 이 큰 기업들이 성장을 하면서 이제 놓친 어떤 규정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당연히 페널티를 줘야 되는데 그런 페널티를 줘야 되는 부분과 기업이 너무 크니까 큰 거 자체가 문제로 삼아가지고 기업이 너무 크게 할 수 없게 만드는 법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고 기업이 커가고 성장하는 데 있어서 부담스럽게 만드는 어떤 제도적인 규칙을 만드는 것은 또 다른 측면에서 사실은 나쁜 정책으로 분류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뭐 결코 쉽지 않은 말씀이지만 이런 것들을 사실 제대로 지켜나갈 이건 나쁜 정책이다. 예, 우리 동네는 살지 모르지만 예, 예. 이거 우리나라 전체를 해치는 법이다. 그렇기 네. 때문에 과감하게 이게 순혈주의가 문제라는 얘기를 사실 네, 하는 네. 거거든요. 예, 예. 그런데 그렇게
나쁜 걸 나쁘다고 얘기하지 못하고 표대니까 예, 나쁘다고 못하고 예. 그래 속으로는 이게 결코 우리 사회를 키우지는 못한다. 우리 예. 지역을 키우지 못하는데 이렇게 함으로 해서 내 표가 돼. 예. 이건 좋은 리더십이 아니죠. 그 차드 대통령이 사실은 죽기 직전에 6선에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이 6선이라고 하는 거죠. 전쟁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국민들이 투표를 해줘서 6선이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나쁜 정책을 국민들이 나쁘다고 생각을 안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나쁜 뭐 또 정책을 욱박지른 것도 있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나쁜 정책을 국민들이 잘 이해하고, 그리고 이제 그것들을 설득하고, 그 다음에 서로 조화롭게 만들 수 있는 리더십과 문화적 토양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얘기를 해야 된다. 근데 아까 네 맞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좋은 정책 사슴 사냥 게임을 하려면 예, 무슨 교환의 게임이 돼야 된다든가 예, 예, 뭐 약탈과 기부의 게임이 아니라 서로 주고받는 예, 예, 그래서 예, 서로가 윈윈하는 예, 예, 뭐 이런 말씀도 있지 예, 않을까요? 예, 예. 그거 좀 더 그게 사실은 너무 이제 우리가 이제 철학적으로 하면 그렇지만 아담 스미스라는 사람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렇죠. 국부론 그러니까 아담 경제학의 스미스가 되게 유명한 게 국부론이라는 책도 있는데 그 전에 도덕 감정론이라는 책, 그렇죠. 모럴 산치먼트라는 책을 썼는데 철학자였죠. 그 철학자죠. 그 아담 스미스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람의 본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기부만으로 살 수 있는 사회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서로 이타적으로 살면 좋겠는데 늘 그런 거를 우리가 기대할 수 없다, 인간한테. 그건 충분히 칭찬받아야 되는 일이지만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이기적인 욕구에 의해서 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교환의 게임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주고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내가 가질 수 있는 것들을 서로 가지고 오면서 서로 이제 주고받는 거. 바터를 통해서 가치가 올라가는 게임을 하는 게 우리가 맞는 게임을 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사실은 그 선에서 저는 경제학의 거의 이제 시부 대신 예. 저는 그 경제학자임을 굉장히 예.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행정학 하시지만 뭐 경제학을 워낙 예. 공부를 많이 하신 우리 이호구 교수님 잘 알지만 이 행정학자의 입에서 사실 아담 스미스의 정의를 도덕감정론 뭐 우리도 다 알지만 읽어보고 하지만 굉장히 이제 탄탄하게 사실은 트레이닝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같이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기부를 우리 사회는 많은 경우에 큰 기업이나 돈 많이 번 사람한테 기부를 일방적으로 강요하잖아요. 그건 그 사람의 개인 의지에 딸린 거지 개인의 선택에 나가야 되는데 그거밖에 안 했어. 그렇게 돈 벌고 이런 게 우린 팽배하거든요. 근데 기업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자면 아까 이제 기업 말씀하지만 기업은 사실 기업의 가장 큰 사회적 책임은 좋은 상품, 더 나은 상품을 더 낮은 가격으로 우리가 편하게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기업의 가장 큰 사회적 책임이죠, 그게. 그렇죠. 근데 우리 기업의 사회적 책임하면 뭐 이렇게 기부하는 걸 가장 크게 생각을 하는데 그건 해주면 고맙고 안 해준다고 우리가 욕할 뭐는 어떠한 그 권리도 갖고 있지 않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이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환의 게임. 내가 저 사람이 저 기업이 좋은 물건을 나한테 주면 내가 기꺼이 그 대가를 지불하고 그런 교환의 게임에서 서로가 윈윈하는 게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돈 많이 벌면 또 많이 벌었다고 그거를 제어하려고 하는 각종 제한 정책 이런 것들이 사실은 나쁜 정책으로 흐를 수 있다는 얘기. 그게 굉장히 재밌는 게 아담 스미스가 그 얘기를 하면서 기부를 잘 장려하면서 사회적으로 시스템을 만드는 이런 규칙을 인해의 덕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굉장히 칭찬받을 수 있는 이제 덕이라는 거죠. 그야말로. 근데 이제 아까 말하는 교환에 대한 이제 그 규칙을 뭐라고 했냐면 놀라실 텐데 정의의 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정의라는 개념, 요즘 공정이라는 개념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이 개념적인 정의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번 기회에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된다. 어떤 게 정의고 어떤 게 공정인 것인지. 그러니까 경제학의 시조이신 사실 아담 스미스가 250년 전에 1776년에 국부론을 도덕검장론은 그 비슷한 시기에 나오는데 지금 아까 뭐 인해의 하나는 정의의 게임이다 이런 얘기를 생각을 하면 우리가 무엇을 기업을 어떻게 바라보고
정부 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네. 가야 될지, 좋은 정책이 예, 될지 예. 생각하는 귀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뭐 한마디로 이렇게 다시 한번 뭉뚱그려서 결론 지어주신다면 예, 뭐,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답은 내리자면, 예, 국민을 위해서 종을 울려야 된다. 아니면 기회를 주는 종을 정부가 쳐야 된다. 이런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것을 위해서라면 차대의 대통령처럼 30년을 통치하면서도 국민을 못 살게 하는 정책을 그렇게 만들 게 아니고 정말 용감하고 자신감 있는 리더십을 가진 이 정의의 덕을 세우는 이 정책, 국가 경영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물론 정의의 덕뿐만이 아니라 인의의 덕을 세우면 네. 정말 사회가 훨씬 훈훈하겠지만 예. 일단 정의의 덕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으면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정책은 결코 예. 이루어지기 어렵죠. 거기에 우리 모두가 인의의 덕을 서로 쌓을 수 있다면 우리 사회는 좀 더 나은 사회로 네, 네.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우리 다 같이 그렇게 만들도록 저희뿐만이 아니라 이 동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같이 동참해 주시면 우리 사회가 훨씬 나아지는 사회로 갈 거라고 믿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교수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